안녕하세요. 이커스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일시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선우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셨는데 다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토익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 토익 시험 자료와 더 많은 강의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총평 강의 다시 보기 그리고 적중 예상 특강 또는 저희 무료 강의 또한 같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파트 1과 3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파트 1의 난이도는 전 중상, 그리고 파트 3의 난이도는 중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두 파트 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실수를 유도하는 선지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파트 1 난이도를 정한 기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휘의 난이도, 그리고 헷갈리는 보기, 사진의 직관성에 따라서 기준을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시험에서는 어휘의 난이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보기에서 조금 실수를 유도하는 선지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파트 1의 문제 유형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 명이 나오는 사진 2개, 2명 이상 또는 사람 많이 나오는 사진은 2개, 그리고 사물 풍경 사진도 2개 정도 나왔습니다. 골고루 저희 유형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있었던 것은 사물 풍경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화분에 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 영어로 potted plants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potted plants라고 하면은 pot은 저희 화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이런 상황을 저희 동작으로는 has been placed 이렇게도 발음될 수 있고요. 또는 has been positioned, has been arranged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 현재 완료 조동사를 쓰지 않고도 it is located 또는 it sits. 자, 이거 sits는 저희 정말 사람이 앉아있다 이런 식의 동사보다도 사물이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추가 관련 어휘들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식물 관련해서 어휘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좀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 shrub. 네, 요건 표현도 관목이라는 건데 발음도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shrub, shrub 이렇게 발음이 되고 다음에 보실 거는 그 생울타리, 저희 울타리에 이렇게 넝쿨들이 덮여져 있는 것을 영어로는 hedg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초목은 vegetation, 이거 vegetable 아닙니다. 자, 야채 아니고 vegetation 이렇게 부르면 초목이라는 뜻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또는 비슷하게 bush 이렇게도 표현이 나오면 저희 식물 관련해서 어휘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1에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전치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문제를 들었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책상 위에 올려있는 물건은 저희 전치사 어떤 걸 쓸 수 있죠? on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책상 아래에 물건이 있다면 under. 그리고 만약에 물건이 책상 옆에 있다면 next to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런 포인트를 잊지 말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의자, 저희 made out of steel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철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 철로 만들어진 상태로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저희 made of steel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저희 이렇게 벽에 또는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을 light fixture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동의어들 한번 볼게요. overhead light 그리고 ceiling light 또는 lamp 이렇게 표현들도 조명이란 뜻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장소 상황별 파트 1의 추가 어휘들 어떤 것들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사무실에서는 shelf 또는 bookshelf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shelf는 저희 선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간 뚫려 있는 선반 있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저희 shelf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모칸 안에다가 책을 넣으면 bookshelf이 되겠죠? 책장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cubicle partition 이런 것들은 회사 안에서 사무실 나눠놓는 부분을 cubicle 또는 partition이라고 부르고 다음에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은 workstation 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보실 건 filing cabinet인데 이것은 파일들을 차곡차곡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캐비넷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문이 있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캐비넷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리 공사에 관해서도 단어를 몇 개 보실 텐데요. 자, renovate, 개조하다. refurbishment, 이건 재단장하다. demolish, 철거하다. assemble, 조립하다. repair, fix, 이것들은 수리하다. 또 가시면 되겠고, install, 설치하다. maintain, 유지, 보수하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maintenance라고 나오면 저희 유지, 보수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죠. 다음에 강가, 부둣과 관련해서 어휘를 좀 보실 텐데, 자, riverside, riverbank는 강가란 뜻입니다. 자, riverside는 그래도 좀 어휘가 잘 익혀지는데, riverbank 같은 것은 저희 어떻게 외우시냐? bank, 은행이죠. 그래서 강가는 사실 원래 되게 비옥한 땅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riverbank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강가, 비옥한 땅. 다음에 dock 이러면은 부두란 뜻인데 사실 동사로 정박하다라고도 나올 수 있겠고요. 다음에 docked 이러면 정박된 이런 뜻으로 가시면 돼요. 다음에 overlooking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위에서 내려보고 있다라는 동사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floating 이거는 떠다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floating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파트 1에서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동작인지 상태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being, 요 귀여운 발음이 들리시다면 동작으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has, have, 이렇게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조동사가 들리면 상태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을 보시고 A 선지를 같이 볼게요. The floor is being cleaned.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맞습니다. 오답으로 가시면 돼요. 왜죠? being, 이거는 아까 동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진에서 사람이 바닥을 치우고 있는 중 이런 사진이 나와야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가 정답이 되죠? The floor has been cleaned, has been 이런 식으로 상태가 나와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네, 저희 파트 1 오답 속어 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움직이지 않는 사람, 사물에 being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일단 동작이라고 말을 했었죠. 이 사진 보시고 같이 한번 선지를 볼게요. Musical instruments are being stacked. 정답이 될까요? 정답이 되지 않죠. 그렇죠? being이라고 나오면은 저희 사람이 직접 쌓고 있는 동작, stack은 쌓다. 쌓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지만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사진에 나오지 않는 사람 또는 사물을 언급하자마자 바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아까 똑같이 있죠. People are performing outdoors. 일단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X를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사진에 나오지 않으면 언급되자마자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소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파트 1의 사진의 직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사진이 나왔다고 치고 가습기인지 조명인지 조금 헷갈리죠? 이런 식으로 직관적이게 그게 어떤 사물인지 잘 모르겠으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저희 파트 1 사진을 아주 꼼꼼히 잘 관찰하셔서 특징들이 무엇인지 전부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파트 3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아까 중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어휘의 난이도는 그래도 평이한 편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패러프레이징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답을 찍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파트 3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일단 좀 눈에 띄는 것은 추론 문제가 생각보다 비중이 높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앞쪽 지문에서 추론 문제들이 많이 밀도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바로 찍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시각자료 문제는 3개 정도로 나왔고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했던 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익 보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역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스닝 컴프레션 담당 홍정윤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잘 못 보셨다고요?
잘 보셨다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정말 이제 결과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며 또한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알아보면서 내가 좀 더 부족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파트 2는 중상이고요. 이제 파트 4는 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총평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학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 무료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터놓을 데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료실에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하고 4하고 제가 중상이라고 알려드렸죠.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파트 2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파트 2가 20번이 넘어가면서 보기가 B하고 C가 많이 나면 저희가 그렇게 불안하진 않잖아요. 근데 A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불안정하게 파트 2를 마무리할 수 있고 파트 4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지 않았을까? 발음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렇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입장, 저 친구는 이런 입장 뭐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거니까. 그런데 엄청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토익은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믹스가 돼 있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좀 잘 본 것 같다, 내가 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잘 열심히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시간 굉장히 소중하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2에 대한 난이도가 이제 중상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조목조목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이요. 중간에 위치가 빠졌죠. 위치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who 2개, when 2개, where 2개, what 2개, 그 다음 how 2개, why 2개 이렇게 골고루 2개씩 아주 사이좋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2문제가 의문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일반 의문문 5개 나왔어요. 어떠셨어요? 이 could you? May I? 이런 애들이었어서 그 조동사를 베이스로 해서 나왔던 의문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 의문문 2개가 등장했습니다. 부가 의문문 하나가 나왔고요. 평서문에 대한 내용이 2개고 위쪽에 선택 의문문이 3가지.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why don't you, let's 뭐 이런 케이스인데 그런 애들은 오늘 좀 등장하지 않았다. 토탈 13가지가 비의문사 의문문으로 등장하면서 의문사와 비의문사 의문문이 약간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등장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파악해보면 선택의 의문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많았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등장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약하셨던 분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파트 2의 집중 포인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의문사가 딱딱 떨어지진 않을 수 있죠. who라고 물어봤을 때 I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when이라고 질문했을 때 after, before 같은 접속사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정리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는 잘 모르겠다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아예 대놓고 나는 잘 몰라 이런 유형보다는 저쪽 가서 물어봐라. 어떤 인물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이 알려줄 거다 이런 식의 대답으로 나는 잘 모른다는 걸 살짝 숨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걸 언급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꽤 등장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 의문문에 대한 유형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친숙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해결해 주는 답. 마이크가 해결해 줄 거다, 테크니션이 해결해 줄 거다, 인포메이션 센터 가면 알려줄 거다 이런 식의 대답도 많았다는 걸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발음하고 연음을 좀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Part 2의 끝자락쯤에 am I?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했던 의문문이 나왔을 때
훨씬 더 am I, question을 연습했던 친구들이 좀 잘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detergent라는 이제 세제란 단어가 나왔을 때 doesn't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음이 좀 발생할 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단어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사려됩니다. 그런데 아마 잘 파트 2를 정리하셨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막 예전만큼 막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던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파트 2가 좀 어려웠어요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떤 패턴으로 파트 2를 공부하면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 의문문에서 제가 오늘 좀 많이 뽑았어요. 한번 보실게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물어봤던 선택 의문문이죠. 그것이 무료라면요. 프리랜서가 나오다 보니까 complimentary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속였던 케이스의 보기죠. B번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혼자서 일하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서 프리랜서보다는 이제 직원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자기의 의견을 PR했습니다. C번은 당신의 글을 승진시켜야 돼요 할 때 글을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요. 애매한 대명사죠. 위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녀 우리가 연결돼서 보기가 괜찮을 수 있는데 저렇게 엉뚱하게 위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녀가 나오면 답이 안 된다라고 인지하셔서 B번 같은 케이스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선택 의문은 yes, no 답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제가 창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그것을 열어두기를 원합니까? 제가 close 할까요? Do you want me to close it?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 안에 상당히 날씨가 덥다 또는 이 안이 굉장히 더워요 라고 돌려서 이제 닫아줄래? 라는 게 아니라 더워 이런 식으로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B번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싶다. C번에 그건 제 아파트에서 매우 가깝다. 나는 네가 어디서 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윈도를 닫아줄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사실 이제 돌려서 말한 선택 의문문 이런 케이스도 같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엌에 직접 페인트를 칠할 건가요? 아니면 하청업자를 고용하시겠습니까?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택이 있어요. 네가 할래? 다른 사람 시킬까? 이런 거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거실이랑 같은 색이요. 위에 페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셨던 것 같아요. B번은 냉장고 옆에 놔두십시오. 어디 놔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장소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C는요. 저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렇다고 네가 고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한테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돌려서 말했던 선택 의문문에 대한 내용의 패턴을 좀 보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내용들. 뭐 예를 들어 클리닉에 오늘 갈까요? 내일 갈까요? 건강검진에 오늘 가실 거예요? 뭐 모레 가실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좀 돌려서 말할 때는 이번 주에는 병원에 영업을 안 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패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 연습해 놓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평사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 계획서의 개요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커피 머신 작동 잘 돼요. 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맥주 머신 되게 작동 잘 돼, 아이스크림 머신 작동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의 어필을 하기도 하고 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도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A번 그것은 완벽해요. 긍정해 줬습니다. 괜찮죠? B번은 왜 그것이 계속 꺼집니까? 이유를 물어봤는데 문제는 잘 작성됐다는 내용에 대한 패턴이기 때문에 안 맞죠? C번입니다. 기획위원회가 늦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무래도 계획서, 뭐 위원회 이런 식으로 잘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늦어졌다란 단어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몇 번이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기계가 되게 좋아요 라고 sales person이 상대방에게 potential client한테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패턴도 평사문 할 때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이번 주말에 당신을 공항에 내려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 데려다 준대요. 좋죠? A, 당신에게 편리하다면요. If you are convenient, 뭐 이런 식의 패턴 나왔을 것 같고요. B번, 네, 제 여행사 직원으로부터요. 이건 붙어요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 여행사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패턴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부터란 출처가 나오는 건 안 맞습니다. C번에 이 서류 찰들은 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패턴이 맞기 쉽지가 않죠. 여기서는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당신이 괜찮다면 저 데려다 주십시오. 이런 패턴으로 평소만 공부해 두시니까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